여러분, 오늘은 오래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깊고 고요한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동갑내기 4명의 어린 친구들이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이들은 또래가 별로 없던 시골 마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날마다 어울려 놀았죠. 민지, 유정, 철호 그리고 소희라는 아이들이었는데 이들은 언제나 붙어 다니며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녁이 되어 어스름이 내릴 때까지 마을 어귀에 있는 넓은 공터에 모여서 놀았습니다. 당시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놀이는 바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죠.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와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술래가 벽을 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에는 달려가다가 술래가 뒤돌아보면 멈춰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놀이죠. 옛날 산골 마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래 아이들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4명이 모여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놀 때면 어디선가 슬며시 나타나서는 늘 먼 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미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조금 겁을 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에게 익숙해졌고 점점 그녀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조용한 그림자처럼 그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고 가까이 다가오거나 위협이 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이상한 건 그녀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따뜻한 미소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어른들은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기에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명의 아이들 중 민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온 마을이 난리가 났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민지가 발견된 곳은 마을의 우물이었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우물에 빠져버렸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은 마을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또래 친구가 4명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3명으로 줄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마을 어귀에 모였지만 예전처럼 즐겁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우울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갑자기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집이라 화장실은 집 바깥에 있었죠. 깜깜한 밤중에 혼자 마당으로 나서는 것은 항상 무서운 일이었지만 참을 수 없었던 소희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러나 이제는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였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죽은 친구 민지였던 겁니다. 민지는 마당 한쪽에서 등을 돌린 채 서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친 뒤 천천히 소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소희는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담장 쪽을 바라보며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죽은 친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소희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몸을 떨며 누워있다 보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으로 나가서 민지가 서있던 자리를 보았더니 바닥에는 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소희는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정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유정이의 부모님에 따르면 전날 밤 함께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정이가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온 마을을 뒤졌지만 이번에도 유정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유정이는 옆마을 근처 강에서 떠내려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정의 얼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을 어른들은 왜 유정이가 그곳에서 발견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잠든 새벽에 유정이가 혼자서 그곳까지 갔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자식이 있는 어른들은 긴장하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미친 여자의 짓이라며 욕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남은 친구 철호에게도 불행이 닥쳤습니다. 철호 역시 밤사이 사라졌고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찾아다니다가 강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소희만이 홀로 남게 되었고 부모님은 소희에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도록 했습니다. 강 근처는 물론이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깊은 밤, 소희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아 나가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참다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었고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에 들어온 건 죽은 친구 3명이 한데 모여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도 민지가 술래가 되어 고개를 담장 쪽으로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정과 철호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친구들은 밝은 얼굴이었지만 확실한 건 그들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소희는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죠. 하지만 민지가 돌아서면서 세 친구의 시선이 모두 소희에게 쏠리자 소희는 두려움에 그만 뒷걸음질치며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은 친구들이 소희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걸렸다, 소희. 같이 가자. 그들은 미소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소희는 재빨리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바깥에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희는 몸을 움츠린 채 손으로 귀를 막고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드리는 소리가 잠잠해져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마당 한가운데 미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물 어린 얼굴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마치 소희의 집을 지키는 듯한 모습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사라졌고 이후로 죽은 친구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소희는 너무 무서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었을 때 그제야 용기를 내어 어릴 적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놀라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조용히 소희에게 알고 있던 사실들을 털어놓았죠. 사실 그 여자는 한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딸이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 남편도 떠나버렸어. 그렇게 여자는 혼자가 되었고 슬픔에 결국 미쳐버린 거지. 그런데 그 여자의 딸 이름이 바로 너와 같았단다. 소희야. 엄마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자주 널 지켜본 이유는 내가 그녀의 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내 친구들의 귀신이 널 찾아왔을 때 그녀가 너를 지켜준 것 같구나. 소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 불렀던 그 여인은 사실 자신의 딸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힌 불쌍한 어머니였고 그 여자가 아이들 중 소희만은 끝까지 지켜주었던 거죠.